네, 오늘 우리 복소수와 2차 방정식 파트 나갈 차례죠. 오늘 역시 20번부터 어드밴스드 과정 제가 풀이해 드릴게요. 왜 20번인지 아시죠? 여러분들 1번부터 19번까지는 베이직 코스와 인터미디에이트 코스가 있어요. 그렇게 어렵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과서만 충분히 많이 풀어 오셨던 분들도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들이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은 풀이를 따로 안 해드리고 20번부터 풀이를 해드릴 예정이에요. 그런데 혹여라도 만약에 그 내에서도 질문이 있으시면 그 리플란에 적어주세요. 그럼 제가 후에 다시 한번 영상을 찍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20번 볼게요. 두 복소수 Z1과 Z2가 있었어. 그렇죠? 이런 문제의 대부분은 우리가 Z라는 아이를 보통 우리가 복소수를 미지수를 놓을 때 이제 Z라는 아이를 많이 쓰잖아요. Z1과 Z2로 놓은 것은 둘 다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는 그런 복소수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죠? 따라서 우리가 이렇게 Z가 나오면 우리는 요 실수부와 허수부로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쓰시면 될 것 같아요. Z2는 어떻게 쓸까요? C 플러스 DI 이렇게 놓고 시작을 할까요? 그랬을 때 항상 성립하는 것을 모두 고르시오 라고 했습니다. 기억번부터 확인을 할게요. 우리가 저 위에 꼭대기에 저렇게 바가 하나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잖아요. 이 부분이 뭐죠? 네, 켤레 복소수를 의미합니다. 켤레 복소수는 뭐죠? 허수 부분의 부호를 바꿔서 우리가 이제 한 켤레 두 켤레란 말 아니잖아요. 그죠? 양말도 한 켤레, 신발도 한 켤레 세트로 다닌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근해 공식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근해 공식에 항상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해서 들어갔던 그 부분 있잖아요. 그 부분이 항상 세트로 다니기 때문에 우리가 켤레라고 합니다. 그럼 한번 이렇게 Z1 플러스 Z2가 켤레를 했을 때 어떤 꼴을 갖게 되는지 한번 써볼까요? 우리가 Z1과 Z2를 이렇게 놓기로 했으니까 얘를 갖다가 더하게 되면 실수분은 A 플러스 C가 될 것이고 그죠? 허수분은 B 플러스 D가 될 거야. 이런 상태에서 I가 붙어있는 이런 I가 되겠죠. 위에 켤레가 들어가 있는 거고 선생님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켤레 복소수라 함은 이렇게 허수부의 부호를 바꿔서 써라 라는 얘기와 같으니 우리는 이렇게 쓰면 될 것 같아요. 마이너스 D 이렇게 그죠? 얘는 요거이고 요거의 켤레 복소수는 우리가 이렇게 쓸 수 있다 라고 쓰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아이와 우리 이 아이가 진짜 같은지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분이 되시죠? 켤레를 한꺼번에 했던 거와 따로따로 했던 것이 과연 같을까라는 의심을 품었던 거죠. 이분은 이분은 기억번 분은요. 그래서 요거를 한번 다시 표현을 해주시면 Z1이라는 아이는 요거니까 우리 바로 쓰도록 할까요? 우리가 바를 설치하면 뭐가 되죠? A-BI가 될 거야. 그 다음에 두 번째 Z2에 바를 설치하면 뭐가 되죠? C-DI가 될 거야. 그래? 그럼 한번 요거를 실수부와 허수부로 따로따로 한번 써볼까? 마이너스가 뽑아지네요. B 플러스 DI 어때요? 같구나. 그래서 기억번은 둘은 같으니 맞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죠? 니은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Z1과 Z2가 모두 실수이면 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실수란 얘기는 뭐야? 허수가 없다는 얘기야. 따라서 Z1은 A가 되는 거고 Z2는요. 뭐가 되는 거지? 그렇지. C가 되는 거란 말이지. 그러면 우리가 Z 바를 설치를 하나 안 하나 이 아이는 똑같이 A. 얘도 마찬가지. C 이렇게 표현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상황에서 우리 한번 표현을 해볼까요? Z1, Z2 이 아이가 Z1, Z2와 같으냐? 라고 했단 말이지. 그런데 Z1 반은 지금 본 것처럼 A가 될 것이고 Z2는 C가 될 것이고 얘는 Z1은 뭐죠? A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얘는 뭐죠? Z2 반은 C잖아요. 어때요? 같다. 맞죠? 따라서 니은번도 맞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실수부만 있을 때 우리가 발을 이렇게 붙여도 그들은 같을 수밖에 없다. 라는 결론을 내리면서 니은번도 맞는 얘기 되겠죠?
자, 디귿번 보도록 할게요. 디귿번은요. 우리가 Z1과 Z2를요. 자, Z1인가요? 자, Z1 발을 이렇게 곱으로 표현을 했어. 이 아이가 0이라고 한다면 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한번 표현해 볼까요? 얘 뭐죠? A 플러스 BI로 두기로 했잖아. 그 다음에 Z1 바는 A 마이너스 BI잖아요. 자, 그들을 우리가 전개를 하면 우리가 곱셈 공식 이용하실 수 있잖아요. 합차공식으로. 그죠? A 제곱이고 뒤에 거 제곱하면 네, 마이너스 B 제곱이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앞에 또 상당히 중간에 나오죠. 자, 플러스 B 제곱으로 표현하면 되겠다. 라는 얘기죠. 자, 이 아이가 0이래. 제곱한 두 수의 합이 0이래요. 어떤 경우만 가능하죠? 그렇죠. A는 0. B도 0. 이런 식으로밖에 표현이 안 되는 거죠. 그죠? 따라서 우리가 A도 0이고 B도 0이니까 뭐야? Z1은 뭐죠? 0이죠, 0. 그죠? 자, 0이기 때문에 당연히 Z1과 원이 더 발을 씌우나마는 0인데, 그죠? 당연히 디귿번도 맞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죠? 자, 이걸 조금만 올려드릴게요. 자, 그 다음 이제 리을번 마지막으로 한번 관찰해 보도록 할게요. 자, Z1 바가 만약에 Z2와 같았다라고 했으니, 자, 이들을 표현한 건 무엇이었을까? 한번 표현해 볼까요? Z1 바니까 우리 허수부의 마이너스를, 자, 이렇게 취해주자. 라는 얘기죠. 자, 이 아이가 지금 C 플러스 DI와 같다는 얘기지. 그죠? 자, 그러면 결론은 뭐지? A는 C와 같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B가 D와 같은 이런 현상이 나오겠다라는 얘기지. 자, 그랬을 때 자, 문제에서 자, 요구하는 건 뭐냐면 Z1과 어떻게 해요? Z1과 Z2를 한번 더해보래. 그럼 더해보자. 자, 더하면 어떻게 되나? 우리가 A 플러스 이거랑 이거는 더하는 거니까 실수분은 실수분끼리 더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죠? 자, 플러스 뭐죠? B 플러스 DI 이렇게 되는데, 자, 지금 A와 C가 같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는 지금 그냥 뭐 C라고 쓰면 될 것 같고, 그죠? 자, D랑 마이너스 B가 같으니까 D에다가 우리 마이너스 B 넣어볼까요? 이렇게. 그럼 어떻게 되나? B 마이너스 BI가 되는 거니까 허수부가 어떻게 되죠? 날아가네. 그죠? 실수만 살아있는 허수부가 날아가는 실수가 나오더라. 따라서 리을번은 허수라고 주장했으니 그 아이는 틀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죠? 자, 기니디만 맞죠? 자, 그러면 리을만 틀린 그런 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문제 21번 문항 풀도록 할게요. 자, 문제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자, 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가 A, B, C인 2차 식이 있었습니다. 그죠? 이 2차 식, 요것은, 자, 보도록 할게요. 뭐래요? X에 대한 완전 제곱식이 성립된대. 완전 제곱식이다? 그럼 뭐죠? 그는 중근을 갖는다. 그죠? 자, 중근을 가지면 뭐죠? 그렇죠. 판별식 D가 뭐다? 0이다. 자, 이렇게 우리 연쇄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죠? 자, 우리가 4분의 D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4분의 D를 쓰기에 앞서서, 자, 식을 봤더니 어때? X제곱이 지금 분분돼 있고, 그죠? 항이 정리가 하나도 안 돼 있어. 따라서 우리는 얘를 과감하게 다 전개를 하죠. 자, 전개를 하신 다음에 재정립, 우리가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CX의 제곱 됐죠? 자, 얘는요 X제곱항이 이렇게 분분되어 있었구나. 자, 얘를 갖다가 다시 A-CX의 제곱을 쓰시고 그 다음에 1차항은 이렇게 되고 상수항이 네 A 플러스 C 이게 상수항이었네요. 그죠? 자, 얘가 지금 4분의 D를 쓰고 싶었던 거야. 그러면 X. 자, 1창의 개수가 짝수니까 4분의 D 가능하죠? 자, B 플라임의 제곱이니까 B의 제곱이 되겠습니다. 맞죠? 자, B의 제곱 마이너스 AC. 자, 이렇게 쓰면 되겠네. A 플러스 C. 자, 그 아이가 뭐가 됐으면 좋겠대? 0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거지. 그런데, 반갑죠, 이 아이. 뭐죠? 합차 공식, 그지? 자, B의 제곱 마이너스 A 제곱 플러스 C 제곱으로 표현이 가능하더라 라는 얘기죠. 따라서 우리가 식을 좀 정리해 볼까? A, B, C는 지금 삼각형의 한 변의 길이, 각각의 변의 길이를 의미하기 때문에 이거 어디서 많이 봤던 거지? 그렇죠. A의 제곱만 이항을 시키게 되면 B의 제곱 플러스 C의 제곱이 되니 이건 뭐지? 피타고라스 정리가 성립이 된다. 빗변이 누구? A인. 따라서 우리 자삼각형 쓸까요? 자, 빗변이 뭐인? A인 뭐다?
직각 삼각형이다 라고 결론 내리면 되겠습니다. 자, 2번 문제 가보도록 할게요. 자, 2차 방정식 얘네가 자, 뭐래요? 자, 중근을 갖는데 중근? 그러면 판별식 쓰겠다. 그죠? 자, 판별식 D가 자, 얘는 0과 같다 라는 생각으로 이제 문제를 볼 거야. 자, 그런데 A의 값이 최소가 되게끔 하는 B의 값과 이때 A의 값을 각각 구하시오라고 했는데 단 A, B는 자연수다라고 했습니다. A와 B는 자연수래. 그러면 자연수에 걸맞게 우리 A, B를 조정할 수 있겠다. 그죠? 자, 우선 한번 중근 조건 한번 여기다가 써보도록 할게요. 짝수가 아니니까 D를 써야겠네. 자, A의 제곱 마이너스 4AC야, 4. A, C. 자,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그런데 이 아이가 뭐가 되고 싶은 거야? 0이 되고 싶은 거죠. 그죠? 자, 한번 식을 정리해볼까? 자, A 제곱은요, 요거 이항 한번 시켜볼까요? 60B라는 이런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A란 아이가 뭐죠? 네, 자연수야, 자연수. 자, 자연수이면서, 자, 자연수란 얘기는 뭐지? 이 아이가 지금 자연수가 돼야 되는데 제곱을 갖고 있단 말이야. 그런데 이 제곱의 결과물이 60B가 나왔던 거지. 그러면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자연적으로 얘를 성분을 분석해야 돼. 60이라는 아이는요. 어떻게 되죠? 2의 제곱 곱하기 3 곱하기 5란 말이지. 자, 그리고 이제 B가 이렇게 돼 있던 거죠. 자, 다시 말하면 어떤 수의 제곱이 이 아이와 같아. 그런데 그 어떤 수는 자연수래. 따라서 얘는 당연히 뭐가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어떤 수의 제곱의 꼴로 만족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야지만 A가 자연수를 만족시킬 수 있으니까. 그죠? 자, 그러면서 최소의 자연수야. A가 최소의 자연수란 말이죠. 아까 최소를 갖는다며. 그러면 결국 제곱을 띠되 그 아이는 더 이상 넣지 말고 여기 있는 성분 가지고만 만들어라. 최소의 자연수니까. 이런 결론이 나오겠죠. 따라서 이 B가 하는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졌죠. 뭐죠? 원래는 2의 제곱만 지금 제곱수란 말이지. 그런데 3하고 5는 지금 제곱수가 아닌 상태였단 말이지. 따라서 B의 역할은 뭐지? 3과 5를 제곱수로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게 되어 있죠. 따라서 B의 값은 뭐다? 3 곱하기 5다라고 쓸 수 있는 거죠. 자, 왜 최소의 자연수라고 썼는지 이해가 되시겠어요? 여기에다가 사실은 어떤 수의 제곱꼴이 다 들어갈 수 있어. 그렇잖아요. 우리는 제곱수만 만들면 되는 거니까. 그런데 최소의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이 아이들을 다 과감하게 넣지 말아라 라는 얘기와 같다는 얘기죠. 되시죠? 자, 그러면 B가 이제 3 곱하기 5였습니다. 그러면 제곱수에 들어가는 거 한번 써볼까요? 자, 2 들어가죠. 그 다음에 3도 2개로 만들었으니까 3 들어가죠. 5도 2개로 만들었으니까 5까지 들어가면 바로 A의 값으로 표현이 가능하겠다라는 얘기죠. 됐죠? 따라서 A는 뭐다? 2 곱하기 3 곱하기 5니까 6, 5, 30이 될 것이고 아까 B는 나왔죠? B는 뭐로 만들어졌죠? 15로 만들어졌다. 따라서 A의 값과 B의 값을 구했습니다. 괜찮죠? 자, 23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P하고 Q가 지금 뭐래요? 네, 소수래요, 소수. 그죠? 1과 자기 자신만을 약수로 갖는 그런 아이들이죠. 그죠? 자, 그런데 얘네가 서로 다른 두 개의 해를 갖는데 그 해가 뭐라는 거예요? 자연수래요. 서로 다른 자연수라는 얘기죠. 자, 이랬을 때 이 2차 방정식의 해를 구하시오 라고 했습니다. 괜찮죠? 자, 우리가 이 서로 다른 해를 갖는 요 아이를요, 해 두 개를 알파, 베타라고 한번 늘상 놓듯이 한번 써볼까요? 자, 그랬을 때 우리 근가계수, 얘가 지금 계수고 이 아이는 근이기 때문에 근가계수를 한번 이용해서 식을 표현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 아이를 어떻게 쓰면 되느냐? 알파 플러스 베타는 뭐죠? A,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자, B자리에 지금 P가 있네. 자, P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알파, 베타는 뭐다? 네, Q의 값과 같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놓으시면 되겠죠. 그런데, P도 지금 뭐야? 소수. Q도 지금 뭐야? 소수라는 얘기죠. 괜찮죠? 자, 그런데 얘는 지금 어떻게 할 도리가 없지만, 오른쪽에 식을 봤더니, 뭐야? 알파, 베타를 곱하면 Q로 만족이 되는데 그 Q의 값이 뭐라고? 소수란 얘기예요. 근데 아까 선생님이 소수의 정의를 얘기해 줬죠. 뭐였죠? 1과 자기 자신만 약수로 갖는 아이란 말이지. 근데 두 개를 곱한 게 Q였단 얘기야. 그 말은 즉슨 뭐지? 여기에서 유추할 수 있다는 얘기죠. 뭐를? 알파, 베타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뭐다? 1이다 라는 얘기.
그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만약에 알파의 값을 우리 어차피 알파 베타는 내가 혼용했어도 상관없어요. 내가 마음대로 쓴 거기 때문에 알파의 값을 만약에 1이라고 했다라고 하면 베타의 값은 뭐가 된다? 그렇죠. Q가 되어야 한다는 얘기죠. 이게 바로 결론이야. 얘를 결론 내려야지 문제를 풀어나갈 수가 있죠. 그죠? 자, 그럼 알파가 1이고 베타의 값이 Q였다라고 했으니 이제 첫 번째 요 식에다가 첫 번째 식 이렇게 이름 써볼까요? 자, 첫 번째 식에다가 어떻게 한다? 1에 대입을 한다. 그죠? 자, 그러면 뭐가 돼? 1 플러스 Q의 값이 자 P가 된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죠? 자, 그럼 이제 얘도 한번 정리해볼까? 자, P 마이너스 Q의 값이 1이란 얘기야. 자, 보세요.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추측을 해야 돼. 왜? 얘도 지금 소수인 상태이고 P도 소수이고 Q도 소수라고 아까 문제에서 조건이 주어졌잖아요. 따라서 우리 두 개의 소수를 찾아와. 그런데 그들의 차가 1이야, 1. 그런 아이가 누가 있을까라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오랫동안 걸리지 않죠? 제일 처음에 딱 걸리잖아. 누구와 누구? 2하고 3에서 딱 걸리죠. 따라서 P의 값은 뭐다? 둘 중에 큰 값을 써야 되는 거니까 3을 쓰고 Q의 값은 뭐다? 2라고 네, 우리가 추측할 수가 있겠죠. 괜찮죠? 자, 그러면 이제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아이가 PQ에 들어가서 우리 해를 구하자라는 게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x의 제곱, 자, 마이너스 3x 플러스 2가 되겠죠? 뭔가요? 1, 2, 1, 2니까 x의 값은 뭐다? 1 또는 2다 라고 자, 답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총 4문제 어드밴스드 과정 풀어봤습니다. 어떠셨나요? 어렵지 않죠? 자, 모두가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다른 과정으로 여러분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수고 잘 하셨습니다.